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성공운이 들어오는 50가지 습관. 지은이는 요코야마 노부하루. 최연소 프로 라쿠고카로 이목이 집중되며 텔레비전, 라디오, 무대 등에서 활약했다. 참고로 라쿠고카는 만담가를 가리킵니다. 1982년 니폰 신판에 입사해서 영업실적 전국 최하위의 무능력한 영업사원에서 시작하였지만 노력 끝에 영업실적 전국 1위 사원이 된다. 2001년 일본 최초의 모기지 뱅크인 SBI 모기지 주식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당시 4명으로 시작한 회사를 직원 250명, 점포수 191개의 상장회사로 성장시킨다. 도쿄증권 일부 상장 금융그룹에서 임원과 사장을 거쳐 2014년 독립하여 현재 주식회사 오피스포유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2만 명이 넘는 경영자를 만나고 채용 면접에 입회하여 3천 명이 넘는 사람을 만나며 얻은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일을 잘하는 방식을 전수하기 위해 강연과 집필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행동하는 사람에게 성공 운이 찾아온다. 나는 40살까지 운이 나빠지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운이 나빠지는 행동을 하며 살았다. 그 결과 운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운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운이 좋아지는 사고방식을 마음에 새기고 운이 좋아지는 행동을 하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자 운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었다. 이 책은 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지만 영적인 이야기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누가 읽어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만 담았다. 운이 나빴던 내가 실천해서 실제로 좋은 성과를 얻었던 방법만을 썼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언뜻 보기에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는 일도 가까운 사람이 봤을 때는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다. 행운은 용기 있는 사람의 편이다. 베르길리우스. 일상을 즐겁게 지내고 싶다는 기대감 정도라면 건전한 욕망이다. 일본 불교 진원종의 창시자인 고보다이시 구카이도 욕망이 없는 것은 큰 죄다 라고 말했다. 반면 돈이 없다며 조바심을 내거나 불만을 품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건전한 욕망을 품은 사람은 이루고 싶은 꿈을 바라보며 꿈을 이루는 과정을 즐긴다. 혹시라도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즐거운 인생을 보냈다고 느낀다. 그러나 욕망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과만 평가하기 때문에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괴롭게만 느낀다. 만약 꿈을 이루지 못하면 괴로운 기억만 남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욕망을 버려라 라는 가르침은 지나친 욕망을 경계하라는 의미다. 건전한 욕망을 품으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기대감을 느끼지만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만드는 지나친 욕망을 품으면 꿈을 이루지 못할까봐 조바심을 느낀다. 건전한 욕망은 크게 품어야 한다. 집착을 버리고 건전한 욕망을 지킨다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인간의 뇌는 2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없다. 웃으면 지금 상황이 즐겁다고 뇌가 인식하고 고민도 어느 정도 줄어든다. 그러므로 스스로 먼저 웃어보자. 웃음은 운의 기운을 높인다. 웃으면 긴장이 풀려 편안한 상태가 된다. 편안함과 행운,
언뜻 보기엔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운이 좋은 사람은 편안한 상태로 지내는 시간이 길다. 획기적인 발명과 발견은 예외 없이 편안한 상태일 때 탄생했다. 긴장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하지만 안정은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안정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웃어야 한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큰 소리를 내어 웃는 일을 일과로 정해두고 있다. 야단을 맞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통을 내며 상대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자신에게 달렸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일까?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 성장한 후 한 명은 노숙자가 되고 다른 한 명은 성공한 부자가 되었다. 노숙자가 된 사람에게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니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이어서 나도 술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대답했다. 이번엔 성공해서 부자가 된 다른 한 명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그는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노력했다며 전혀 다른 대답을 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다. 일어난 일을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자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신의 책임,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운이 상승한다. 반대로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어.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하면 운은 하강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인생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자.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으면 운이 떨어진다.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고민의 원인은 불안이다. 고민과 걱정에 눌려 부서져 버릴 것 같다면 고민되는 일을 하나씩 종이에 써서 정리해보자. 고민 목록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노력해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로 나눈다. 좋은 일로 기뻐해도 그 일은 한순간이다. 괴로운 일로 슬퍼해도 그 일은 한순간이다.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로 불안을 키우지 말고 현재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아무리 괴로운 일도 한순간이라고 과감하게 생각하고 지금에 집중하면 운이 올라간다. 운이 좋은 사람은 일어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생각하면 운은 도망간다. 인간의 사고는 찬찬히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생각하면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 기회를 놓친다. 운이 좋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모두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전전긍긍하며 생각에 깊이 빠져들던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 운이 좋은 사람은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운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시간을 길게 보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즉 운이 하강 국면일 때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시간을 길게 보고 상황을 조용히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일이 조금씩 잘 풀리기 시작했다면 운이 상승 국면이 되었으므로 단숨에 승부를 거는 배짱이 필요하다. 어떤 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도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자유다.
모든 일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운이 올라간다. 처음에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해도 좋다. 억지로라도 좋은 부분을 찾는 게임을 해본다. 운이 좋은 사람은 상대의 좋은 부분을 찾는다. 그리고 그 좋은 점을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전한다. 운이 나쁜 사람은 상대의 잘못을 찾아 지적한다. 상대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선의로 잘못을 고쳐주려고 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멀어져 버리고 운은 점차 떨어진다.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좋은 부분을 찾아낸다. 운이 좋은 사람은 점을 자주 본다. 신년 운세 같은 것을 믿기도 한다. 대기업 경영자나 거물급 정치가도 점을 보고 그 내용을 참고하는 사람이 많다. 여기서 핵심은 참고한다는 것이다. 내 지인 중에 점을 좋아하는 A씨는 점을 보고 나쁜 카드가 나오면 그날은 가능한 외출을 하지 않는다. 친구와의 약속도 타로 카드 점의 결과로 당일에 취소하다 보니 친구들은 점점 약속 자리에 그를 부르지 않게 되었다. 물론 본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겠지만 점이나 운세를 보고 지나치게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그만두는 편이 좋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믿으면 행운을 만난다. 운세나 점이 도움이 된다면 다양하게 활용할 일이다. 다만 운세를 과하게 믿어 행동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점을 봐서 행운을 손에 넣는 사람과 행운을 놓치는 사람의 차이는 점에 의존하는가 참고만 하는가에 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좋은 결과가 나온 점만을 믿는다. 운이 좋은 사람의 공통점은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다. 반면 의지가 약한 사람은 운이 떨어진다. 우유부단하면 나쁜 유혹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감각을 느끼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실수도 줄어든다. 스타벅스는 직원들이 각자 스스로 결정권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바꿨다. 그러자 이직률이 줄어들고 고객 만족도는 상승했다. 수익은 연간 12억 달러나 증가했다. 만약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지만 자신에게 결정권이 없다고 느낀다면 다양한 방법을 궁리해서 일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만들면 된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일을 수동적으로 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결정권을 자신이 가지고 올 수 있다. 자신이 정한 일을 실행하면 동기부여가 되어 의욕도 솟아난다. 운이 좋은 사람은 결정권을 스스로 찾는다. 좋은 방향으로 자신의 생각을 굳게 믿으면 운은 올라간다. 반대로 나쁜 방향으로 자신의 생각을 굳게 믿으면 운은 떨어진다. 어차피 한쪽으로 강하게 믿을 수밖에 없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믿어보자.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편이 자신에게도 편하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다. 언젠가 통근 때 타고 다니던 연락선에서 추락해 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만 우연히 지나가던 어선에 구조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배에서 떨어진 것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선에 구조를 받다니 나는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가 라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했다. 어떤 일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운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에게 늘 행운이 온다고 믿는다.
운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운에게 버림받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피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에 대해서는 행동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일을 지금보다 충실하게 보내고 싶다면 어제와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 운이 좋은 사람은 어느 정도 위험이 있지만 그 보상이 훨씬 더 많이 돌아온다고 판단될 때만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한다.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 판단하는 기준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다. 실질적 손해가 크지 않은 일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자. 데이트하자는 말에 거절당하면 어쩌지? 사내 공모에 응모했다가 잘하지 못하면 부끄럽겠지? 회의에서 발표했다가 시시한 의견이라고 단번에 거절당하는 건 싫어. 이런 일은 실패해도 위험이 크지 않다. 창피함은 성장하기 위한 근원이 된다.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은 반드시 언젠가는 일어난다. 운이 좋은 사람은 도전 정신을 갖고 있다. 되돌릴 수 없는 실패를 막기 위해서 손실이 일정치를 넘으면 손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손절은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 애정, 노력도 포함된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언제라도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면 발빠르게 빠져나오는 결단력이 있다. 나폴레온 힐이 2,500명을 조사한 결과 30항목에 달하는 실패의 원인 중 가장 큰 실패 원인은 결단력의 결여라고 발표했다. 또한 거대한 재산을 모은 몇백 명의 세계 최고 부유층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그들은 예외 없이 빠른 결단력을 갖고 있었다. 인생의 전환기에 섰을 때 결단을 내리지 않고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나쁘다.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면 결과가 어느 쪽으로 굴러가도 후회하지 않지만 그냥 흘러보내버리면 계속해서 원망하게 된다. 이 말은 원래 전설적인 실업가 곤도 도타의 말이다. 결단을 내렸다면 다른 한쪽의 선택지를 잊어버리는 것이 운이 좋은 사람의 공통점이다. 작은 결단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정할 때나 어느 영화를 볼지 망설일 때도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연습을 해보자. 이런 정도의 결단은 판단이 틀려도 큰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점점 결단하는 데 익숙해질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의사결정이 빠르다. 운이 좋은 사람은 결과를 신경 쓰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운이 나쁜 사람은 행동을 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운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 행동한다. 성공한 내 지인은 회사 창립 후 직원이 겨우 4명이었을 때 전국 100개 점포를 목표로 내세우며 직원들을 고무시켰다. 매일 직원들에게 전국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꿈을 이야기했다. 그런 그가 매일 하는 행동은 어제 만난 고객에게 감사 이메일을 쓰는 것이었다. 정해진 문장이 아니라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 내용을 다르게 썼다.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 하는 작업이지만 대충 하지 않고 매일 그 일을 계속했다. 시간과 수고가 드는 일이나 귀찮은 일을 하면 운이 올라간다. 화려한 일이나 편한 일만 하려고 하면 운이 떨어진다. 바꿔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솔선해서 하는 사람이 운이 좋아지는 사람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눈앞의 일에 전력을 쏟는다. 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수수한 일을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운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할 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운이 좋은 사람은 선택지를 여러 개 준비해 둔다. 운이 나쁜 사람은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SBI 그룹의 임원으로 있었을 때 그룹의 최고 책임자인 기타오 요시타카 씨에게 신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3개에서 5개 정도 제안서를 준비했다. 당연히 제 일안에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또 내용에 자신이 있었지만 대체안을 여러 개 준비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기타오 씨는 무척 바쁜 사람이라 10분의 시간을 얻는 것도 힘들었다. 제 일안이 안 된다고 해서 나와버리면 비즈니스 기회를 놓친다. 그럴 때 제2안, 제3안으로 기회를 살려낸 적도 다수 있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위험을 하나에 집중시키지 않고 몇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한다. 행운은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찾아온다. 1999년 스탠퍼드 대학의 존 크럼볼츠 교수가 성공한 사람 수백 명을 대상으로 성공의 비결을 철저하게 분석했다. 그러자 성공한 사람의 약 80%가 지금 자신의 성공은 예상하지 못한 우연으로 얻을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 수많은 일을 동시에 진행한 결과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 성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크게 성공한 사람은 놀랄 만큼 많은 일에 도전하고 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선택지를 늘린다.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스피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스피드를 우선하는 이유는 2가지다. 1. 스피드가 빠르면 실패했을 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2. 스피드는 의식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는다. 계획을 세운 날이 길일이라는 일본 속담이 있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날을 길일로 생각하고 바로 시작하는 편이 좋다. 생각한 순간이 바로 행동해야 할 순간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일단 해본다. 차례차례 기회를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처럼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다나카 기이치 씨는 언제나 자신에게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며 자신은 운이 나쁘다고 한탄했다. 그런 다나카 기이치 씨를 면접했던 적이 있다. 나는 사장과 인사 담당 임원의 승낙을 받아 채용을 거의 확정해둔 상태였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연봉을 제시하려고 생각했는데 무심코 이력서에 눈이 갔다. 직무 경력의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는 현직 내용을 보니 현재 저는 땡땡은행에서 개인 금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다나카 씨가 지금 땡땡 보험회사에서 보험 영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이력서는 땡땡 은행을 그만두고 땡땡 보험회사로 이직할 때 썼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직무 경력 내용을 보고 나는 그를 채용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꿨다. 회사를 옮기는 일은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런 중요한 일에 임하며 예전에 은행을 그만두고 보험회사로 전직할 때 쓴 이력서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행운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예정되어 있던 급여 제시액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연봉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다. 다나카 씨는 그 후 술을 마시며 자신이 운이 없다고 한탄했다고 한다. 과연 다나카 씨에게는 기회가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 다나카 씨는 손에 넣은 운을 스스로 내던져 버린 것이다. 회사를 옮기는 일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전에 사용했던 이력서를 확인도 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사람에게 행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그저 놀랄 뿐이다. 기회는 눈앞에 잔뜩 굴러다니고 있다. 세상에는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과 잡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다. 앞에서 말한 다나카 씨의 경우 기회가 손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던졌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회가 찾아올 확률은 한여름에 눈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형국이나 다름없다. 운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눠주다의 반대는 요구하다이다. 요구하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요구만 하는 사람은 서서히 자신의 편이 줄어들고 불평불만만 하면서 일을 하게 되어 악순환에 빠진다. 요구하는 것은 빼앗는 것이다. 자신으로부터 무언가를 빼앗은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나눠주는 사람은 나눠주면서 자신을 채우는 것이 특기인 사람이다. 나눠주는 사람에게는 같은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 모두가 응원해주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쉬워지고 운이 올라간다. 안타깝지만 먼저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나눠주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운이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눠주는 것은 금전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도 나눠주는 일이다. 항상 웃으며 지낸다고 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해줘도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행운을 손에 넣는 사람은 먼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다. 운이 좋은 사람이란 돈을 많이 모아둔 사람이 아니다. 돈을 순환시키는 사람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돈 그 자체가 되면 운은 떨어진다. 돈은 어디까지나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운은 적어도 한 번은 모든 사람의 문을 두드린다. 이탈리아 속담. 10년을 열심히 수행하면 자신의 강함을 안다. 10년을 더 수행하면 상대의 강함을 안다. 거기에 10년을 더 수행하면 자신의 약함을 안다. 무술 달인이 한 말이다. 자신의 강함에 취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만하면 주위 사람들과 멀어진다. 행운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어지면 운이 떨어진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존재다. 다른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거나 화가 나기도 한다. 그런 약함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강한 척하거나 자만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약함을 알 때 운은 올라간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질문한다.
운을 높이고 싶다면 자만하지 말고 가르침을 구하고 질문해보자. 운이 좋은 사람은 약함을 드러낸다. 운은 작은 것을 꾸준히 실행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준다. 예전에 내가 근무했던 회사에는 매년 10명 가까운 신입사원이 입사한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는 사원은 하찮은 일도 불만 없이 꾸준히 하던 사람들이다. 운은 사람을 통해 찾아온다. 초인류로 불리는 사람들은 일상을 소중히 여긴다. 그들이 실천하는 것은 아주 수수한 행동이다. 하지만 그 수수한 행동을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 힘든 정도의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 실천한다. 영화감독 장 르누아르는 만년에 류머티즘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된 손가락에 연필을 끈으로 동여매어 그림의 기본인 대생을 그렸다고 한다. 피카소는 생애 14만 8천 점의 그림을 그렸다. 하루 평균 5장씩 그린 셈이다. 미켈란젤로는 빵 한 조각과 와인 한 잔만 먹으며 한밤중에 모자 위에 초를 켜고 조각을 계속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착실하게 노력한다. 운에서 질투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 예전에 스모 경기의 챔피언 자리인 요코즈나에 오른 선수가 승리 포즈를 취한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스모와 같은 무예나 무술은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승패에는 힘뿐만 아니라 정신도 포함되어 있다. 패배한 선수를 배려하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태도가 중시된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혼자 잘난 채 승리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 질투와 시기를 사서 순식간에 운이 떨어진다. 일본에서 제일 강한 운을 가졌다고 하는 기업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항상 나는 학력도 없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라고 겸허하게 말했다. 오사카의 작은 변두리 공장에서 세계적인 기업 파나소닉을 만들어낸 공족도 대단하지만 주위의 질투나 시기를 사지 않은 점이 그가 강한 운을 유지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 질투의 공격을 받지 않는 방법은 공로를 독점하지 않는 것이다. 강한 운을 가진 사람은 일부러 실패를 연출하거나 소박한 장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자신의 적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운을 끌어들이는 비결이다. 운을 끌어들여 성공하는 사람은 바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뽐내는 사람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 운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바보인 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바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공로를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바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인망이 두텁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다. 당연히 운도 끌어들인다. 운이 좋은 사람은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대충 하면서 본인은 처세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떤 일이라도 대충 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 강한 운을 가진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일이 많았다. 지금 없는 것을 원하며 집착하면 초조해져서 우주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집착이 사라지면 우주가 내 편이 되어준다. 우주라는 말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은 자연이라고 바꿔 생각해보자. 감사하는 마음은 이를 긍정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되고 역경을 벗어날 활력으로 바뀐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만 호소하는 사람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푸념을 늘어놓는다. 다른 사람 탓을 한다. 그러면 주위로부터 응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운이 도망간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운을 높이고 싶다면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눈으로 본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아는 것이다. 자신이 봤을 때의 자신과 다른 사람이 봤을 때의 자신은 다르다. 정말 알아둬야 하는 것은 주위에서 본 자신의 모습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친다. 운이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 비판한다. 많은 사람이 프라이드라고 착각하는 것이 허영심이다. 진짜 프라이드는 자신이 자신답게 살아갈 때 크고 단단해진다. 진짜 프라이드를 높이기 위해서 매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은 운이 올라간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상대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하면 반드시 운은 떨어진다. 운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떨어뜨리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화장실 청소를 하면 금전운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과연 사실일까? 내가 금융 관련 회사에서 대출을 담당했을 때 대출을 결정하는 참고사항 중 하나로 집에 정리정돈 상태가 들어가 있었다. 우선 방문했을 때 현관의 모습을 본다. 신발이 흩어져 있는 집, 잡동사니로 가득한 집이 있다. 현관이 난잡한 가정은 집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은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어느 것이 어느 통장의 도장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경험상 연체하거나 변제불능에 빠지는 사람 중에는 이런 유형이 많았다. 운이 좋은 사람의 집이나 사무실은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정리정돈을 잘한다. 독일 학자 프레드릭 오스트발트는 위인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란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1. 긍정적 사고. 2. 독서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없다는 말은 별로 듣지 못했다. 텔레비전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정보를 제공해주지만 책을 읽는 행위는 읽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읽다, 생각하다, 정리하다는 행위에 의해 사고 능력이 높아진다. 또한 좋은 책을 만나면 인생관이 변한다. 그러므로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최대한 책을 읽을 것을 권한다. 인간이 평생 경험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야 100년 정도다. 하지만 책에는 몇천 년 전 현인의 생각이나 경험이 담겨 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책을 많이 읽는다. 평소에 어떤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지 떠올려보자. 그 사람은 운을 끌어들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운에게 버림받은 사람인가?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스포츠 세계에서도 인류인 사람은 인류인 사람과 교류한다.
반대로 출세를 못하는 사람은 역시 비슷한 사람과 식사를 하러 가거나 함께 술을 마시거나 한다. 행운 체질이 되고 싶다면 운이 좋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자. 운이 좋은 사람이 어떤 장소에 가고 어떤 말을 하는지 관찰하라. 분명 다른 세계가 보일 것이다. 행운은 전염된다. 인간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잘 기억한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린다. 다른 사람에게 해준 것을 잊는 편이 운이 올라간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하고 언제까지나 기억하고 기회가 있을 때 돌려주면 좋은 운이 순환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인연과 은혜를 소중히 여긴다.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상대에게는 무관심해진다. 심지어 건방진 태도를 취하기 쉽다. 사실은 그 무관심한 상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누군가가 당신의 말과 행동을 보고 평가하고 있다.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상대라 하더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의 힘은 방대하다.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은 백악관에서 일하는 3,000명의 이름과 백그라운드를 기억했다고 한다. 사람의 네트워크는 놀라울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 6단계 분리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6명만 거치면 전 세계 누구와도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뒤에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6명에서 20명 숨어 있다. 그리고 그들 뒤에도 또 그만큼 친밀한 관계인 사람들이 있다. 누가 어디에 이어져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당신이 취한 행동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은 당신뿐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다. 운이 좋은 사람은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잘 웃는다는 특징이 있다. 웃음이 행운을 가져다주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이유는 웃음이 상대에게 호의를 표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질은 적대가 아니라 우호다.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본능이 인간의 DNA 안에 들어있다. 사람을 만날 때 웃음으로 대하면 상대는 큰 기쁨을 느낀다. 왜냐하면 웃음은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웃음이 상대에게 우월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웃음을 주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인기가 있다. 웃음을 주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상대로부터 호의를 끌어내어 좋은 인맥과 정보를 손에 넣고 운이 올라가는 구조를 만든다. 이 반대가 바로 자기 자랑이나 성공담을 늘어놓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운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무리하기 때문이다. 무리해서 내 편을 늘리려고 신경을 갉아먹을 필요는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정 수는 당신을 좋게 생각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편을 만드는 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적은 이해를 넘어서 공격한다. 어쩔 수 없이 적이 되는 일도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굳이 적을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쓸데없이 적을 만들면 운이 크게 쇠퇴한다.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세요 라는 말을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들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분명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운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참으며 사람을 만나면 운이 도망간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예외 없이 만날 사람을 엄선한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면 운을 빼앗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후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인간은 완벽을 손에서 놓으면 운이 상승한다. 모두와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비렐름 페퍼. 모두와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 껄끄러운 상대와 무리해서 교류를 하면 운이 떨어지므로 조심해야 한다. 운이 좋은 사람은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 화는 자신이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착각한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운은 사람과의 인연에서 생겨난다.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다면 적어도 몇 분 동안 가능하면 다음 날까지 행동을 하지 말자. 화가 느껴진다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말고 적당히 변명을 만들어 일단 그 자리에서 멀어지자. 감정이 진정되었을 때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 운에서 화는 좋지 않지만 화를 내야 할 때도 있다. 당신이나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모욕당했을 때는 화를 강력하게 표현해도 상관없다.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몰렸을 때도 확실히 자신의 의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냉정하게 화를 낸다. 나가하마성의 주인이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영토원에서 매사냥을 하고 돌아가던 중 목이 말라 근처의 절에 들러 차를 마시고 싶다고 말했다. 그때 그를 맞이한 소년이 처음에는 큰 사발에 따뜻한 차를 한 잔 가득 가지고 나왔다. 다음에는 작은 사발에 조금 뜨거운 차를, 그리고 세 번째에는 작은 찻잔에 뜨겁게 끓인 차를 내왔다. 목이 마른 상대에게 우선 마시기 편한 따뜻한 차를 가득 내고 목마름이 해소된 후에 차의 맛을 천천히 맛볼 수 있게 뜨거운 차를 낸 것이다. 상대의 상황을 파악하여 가장 만족할 수 있게 대응한 이런 기지에 감동한 히데요시가 그 소년을 데리고 성으로 돌아와 부하로 삼았다고 한다. 일반 상식보다 상대의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행운을 불러온다. 회의에서 발표를 할 때 앞사람의 이야기가 길어졌다면 자신의 이야기는 핵심만 뽑아 짧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의 운이 올라간다. 앞사람의 이야기가 길어져도 상관없이 자신에게 정해진 시간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운이 떨어진다.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를 길게 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멀리하기 때문이다. 배려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를 잘한다. 운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상대의 기대를 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상대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일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이 높아진다. 반대로 운에게 버림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다. 1. 지시받은 일만 한다. 2.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한다. 3. 꾸준히 하지 못하는 성격을 고치지 않는다. 4. 쉽게 불평한다. 이것은 인간력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잡지 치지를 33년간 발행해온 치지출판의 후지오 히데야키 사장이 성공한 사람 몇천 명과 대담하여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 4가지를 정리한 것이다. 상대가 무엇을 바라는지 아주 조금만 생각하면 힌트는 수없이 많다.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상대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플러스 알파의 행동을 만든다. 일을 할 때 상대가 기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이어가면 상대는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좋은 정보와 좋은 인맥을 소개해주기 때문에 운이 크게 향상된다. 상대가 무엇을 바라는지, 어떻게 하면 상대가 기뻐할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일의 결과가 달라진다. 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행동은 누군가를 기쁘게 해준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기뻐해 줄 때 최고의 뇌파가 나온다.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면 운이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감사의 말을 해도 운은 올라간다. 친절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 운이 좋은 사람은 그다지 많이 떠들지 않는다. 말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도 현명해 보인다. 구약성서 솔로몬의 말. 웅변은 은, 침묵은 금. 토머스 칼라일. 운이 좋은 사람은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그 말을 해도 좋을지 어떨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이야기하지 않아서 후회하기보다 지나치게 떠들어서 후회하는 일이 더 많다.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은 듣기를 잘한다. 운이 좋은 사람은 듣기를 잘한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자.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좋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다. 하지만 잘 하지 못한다. 상대의 행동이 힘들었다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더 힘들었다고 자기도 모르게 어필하고 싶어지는 인간의 본능 때문이다. 인간은 상대를 칭찬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도 칭찬받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은 돈도 시간도 들지 않고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있으므로 커뮤니케이션 책에서도 반드시 추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자신의 인정 욕구를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다. 운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한 대로의 인간이 된다. 이것은 제임스 알렌의 저서 위대한 생각의 힘 앞부분에 나오는 문장이다. 지금 나의 모습은 1년 전, 5년 전에 생각했던 나의 모습이 현실화된 것이다. 돈이 없는 사람은 하루 종일 돈이 없는 현실을 이야기한다. 회사에서 출세하지 못하는 사람은 출세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한탄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말로 표현된다. 물론 표면으로 생각하는 의식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무의식에서는 돈이 없는 현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의외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운을 떨어뜨리는 말로 바쁘다가 있다. 바쁘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없다. 성공한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2~3배나 되는 시간을 일이나 취미를 하며 보내고 있지만 재미있다 혹은 즐겁다는 말은 해도 바쁘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운을 올리는 말은 재미있을 것 같다이다. 재미있을 것 같다. 좀 더 알고 싶다. 흥미롭다. 이런 작은 호기심의 싹을 무시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보기만 해도 운은 올라간다.
호기심은 행운을 끌어들인다. 운을 높이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변화를 칭찬해주자.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자. 인간의 뇌는 가능하다고 믿으면 실패나 좌절에 굴하지 않고 도전한다. 반대로 믿지 않으면 작은 실패만으로도 포기해버린다. 할 수 있다고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리내어 말로 몇 번이고 선언하는 것이다. 거짓을 100번 말하면 진짜가 된다는 속담도 있듯이 몇 번이고 말을 하면 처음에는 정말일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사이엔가 반드시 괜찮다는 확신으로 바뀐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소망을 몇 번이고 선언하며 꿈을 실현한 이미지를 그려본다. 할 수 없다고 자기 암시를 걸면 운은 도망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운은 사람의 인연으로 생겨난다. 당신에게 협력해주는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에 가까워진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 곁에 응원해주는 동료가 모일까? 이익, 애정, 동정, 공포. 이 네 가지 요소가 사람을 움직인다. 사람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익을 표하는 것이다. 면접에서 채용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채용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명확히 표현해야만 한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 시점을 바꿔 상대의 이익을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면 운은 올라간다. 운이 좋은 사람은 상대의 이익을 생각한다. 정의를 말로만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운은 도망간다. 정의는 소리내어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 숨어 살짝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스스로 조용히 실행하면 된다. 인간관계에서 정의를 내세우면 그 관계는 바로 식는다. 부부나 가족이라도 마찬가지다. 말로 시키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 사람은 설교, 주의, 지적 등을 싫어한다. 자신이 부정당했다고 느껴 마음을 닫기 때문이다. 말로 아무리 훌륭한 것을 전하려고 해도 행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다. 운이 좋은 사람은 묵묵히 좋은 행동을 실행한다. 운이 좋은 사람은 말한 것을 반드시 실행한다. 입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성공운이 들어오는 50가지 습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운에는 행운과 불운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복불복이라고도 하지요. 복은 행운, 불복은 불운입니다. 복불복은 행운과 불운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외부의 힘이나 사건을 운이라고 하는데 그 운이 따르는 것을 운명이라고도 하지요. 운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이 있고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1세기에 태어나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돌이킬 수 없으며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냥 주어진 운입니다. 북쪽에서 태어나지 않고 남쪽에서 태어나 덜 고생하는 것도 커다란 행운이지요. 오늘 소개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바람직한 정신적 요소들이 골고루 잘 발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정신적 요소에는 나와 남에 대한 사랑과 배려, 그리고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좋은 일, 옳은 일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겠지요. 이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운명을 좋게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인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먼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지요. 누가 내게 먼저 인사를 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만나면 인사하고, 헤어질 때 인사하고, 고마울 때 인사하고, 미안할 때도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사람끼리 모여 만든 무리, 즉 사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사는 그러한 인간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무리지어 살아가는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 곧 인사라는 것이죠. 인사는 내가 먼저 하면 좋고 자주 하면 좋습니다. 운명을 좋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성찰입니다. 하루 한 번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는 성찰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소크라테스는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성찰은 쉽게 말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요. 또한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한번 사후에라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성찰입니다. 성찰을 반복하면 나의 부족한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이 점점 더 많이 보입니다. 그것을 고쳐나갈 때 운명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친절입니다. 친절한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인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도 나는 과연 친절하고 다정한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과 다정은 인간관계의 최강의 윤활유이며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그렇게 남을 살려주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도 최대한 살려주려 애쓰지요. 타인을 위한 행동인데 결국 내게 유익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인사 잘하고 날마다 성찰하며 사람을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점점 더 좋은 운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행운은 하늘이 주는 것이지만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